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56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0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4번째 강의입니다. 그 강의의 제목을 보시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를 하고 대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질의응답식으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주제로 200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요지를 질의응답식으로 그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판결에서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어떤 내용을 판시를 하고 있는지 그 판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후에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에 대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결 요지를 보면 대지는 잔금 지급 후에 소유권이 매수자 앞으로 바뀌었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소유권이 계속 매도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단지 매수자는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만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판결 요지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법 제366조의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 말씀드리는 그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잔금을 지급했는데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지는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물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했어도 대지는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대지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는 것이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매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지가 경매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대지와 함께 매수한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왜 성립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신축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를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단지 처분권만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는 매수인이고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매도자에게 남아있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를 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미등기 건물은 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지의 저당권 설정을 하고 또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200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조건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사례에서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잔금을 주기는 했는데 토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고 건물은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20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네 번째 판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 판례 해설에서는 대지와 함께 매수한 미등기 건물은 대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해답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21강에서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핵심 판례를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시사 및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법정지상권과 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6개의 강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 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들으시면 정말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4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